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함께 대상관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클라인의 아동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지요. 오늘은 11장입니다. 초기 불안 상황이 여아의 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불안이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어떤 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 클라인이 논문을 쓴 거거든요. 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 불안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중요한 불안입니다. 이게 이 거세 불안을 중심으로 남자아이들의 심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요게 남성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여자의 불안은 거세 불안으로 딱 맞게 설명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좀 더 다른 불안이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연구한 것입니다. 자, 여자의 불안 상황은 조금 틀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클라인은 자, 우리 아이들은 자, 엄마에게서 뭔가 만족을 원했는데 엄마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요. 젖가슴이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화가 나요. 여자아이들도 막 거기 엄마 주지 않는 엄마,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막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엄마 몸속을 공격해서 파괴해버리고 그 안의 것을 내가 빼앗아 갖는 이런 과학적인 환상들을 막 만들어내죠.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인 환상 때문에 내가 엄마로부터 다시 보복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죠. 이게 여자아이의 심층적인 불안의 바탕이 된다는 거라고 우리 클라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아이는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엄마에 의해서 자기 몸속이 강탈당하고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이 근원적으로 가장 깊게 여자아이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 몸이 파괴되는 거, 강도만 나서 내 몸이 강간당한다는 환상, 도둑 맞는다는 그 환상들이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요. 꿈꾸다가도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서 내 몸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러는 환상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거세 불안이지만 여자아이는 내 몸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질 거라는 그 불안이 우리 여자아이들에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들 이 불안을 밑바탕으로 해서 오이디푸스 갈등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로부터 경험한 구강적 좌절, 내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그 구강적인 좌절의 결과로 여자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벗어나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아버지의 음경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주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나에게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빠에게로 가는데 한 2, 3, 4살 여자아이들 아빠 정말 좋아하지요. 그리고 아빠들은 딸바보라고 이래가지고 딸들을 굉장히 이뻐하시는데,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 이뻐하는 아빠가 뭔가 줄 것 같아서 아빠를 찾아서 떠납니다. 엄마들은 이빨 썩을까 싶어서 사탕 못 먹게 하지요. 금지시키죠. 좌절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아빠들은 잘 안 그러지요. 많은 대다수의 아빠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아빠들은 딸이 이쁘니까 딸이 사달라고 하면 덜렁덜렁 사주지 않습니까?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거든요. 엄마가 주지 못한 것 아빠는 주거든요. 이빨도 안 닦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족의 대상으로 아빠를 향해서 욕망의 대상이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욕망이 이렇게 여아에게서 엄마에게서 이렇게 아빠로 가는 그런 발달의 어떤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여아에게 있어서 오이디푸스적인 경향은 아버지의 음경에 대한 아이의 구강적 욕망에 의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아빠로부터 어떤 빨기가 만족될 거라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는 오이디푸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욕망은 이미 성기적 충동을 동반하지요.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음경을 빼앗아서 자신의 몸속에 넣으려는 여아의 소망은 성생활 발달의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아빠를 빼앗아서 내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여자아이들에게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이 놀이터의 현장에서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자기하고 이렇게 3명이 같이 있는 데서 엄마 막 집어 던져버려요. 엄마 막 뺏어버리고 엄마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아빠 옆에 자기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놀이를 막 해나가거든요. 아빠 옆에 자기가 안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지가 더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오이디푸스 경향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빠하고
결혼할 거다 그러고 아빠 좋아 이러면서 아이들 굉장히 아빠 좋아하지요. 자, 여기서 이제 성생활 발달이 이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빠를 향한 그 사랑으로 아이들 가거든요. 자, 어머니가 영양을 이렇게 자기에게 공급해주던 젖가슴을 이유한다든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젖가슴 이 충족의 근원으로부터 떼어내지요. 그러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 엄마한테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도 주지 않을 뿐더러 아빠의 음경을 만족의 대상으로 허락도 안 합니다. 아빠 옆에 자기가 딱 앉아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는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옆에 탁 앉아서 아빠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2중 3중으로 엄마가 밉지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증오가 한층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중의 불안은요, 오이디푸스적 경영의 결과라서 자, 여아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증오의 심층적인 근원이 됩니다. 여아는 음경을 갖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음경을 선사하지 않는 엄마를 증오합니다. 자, 여기서 음경이라는 물자적인 그 의미로서 음경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의미로 팔루스, 어떤 힘과 능력,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조금 더 넓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한 음경보다는 조금 더 해석의 의미가 풍성해질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아이는 엄마로부터 뭔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풍성한 능력을 얻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안 주니까 지금 그것도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얻으려고 했는데 아빠조차도 못 얻게 아빠와의 사이를 지가 엄마가 이렇게 딱 가로막으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미워하지요. 이 증오심이 여자아이들 가슴속에는 깊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이미 꼬추가 없이 그 채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는 능력을 주지 않는 그 엄마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우리 여자아이들 가슴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또다시 성발달이 막 시작되어져 나가거든요. 자, 여자아이의 상상 속에서는요, 그 음경 팔루스는 구강적인 어떤 만족, 나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좀 제공하는 어떤 마력을 지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 눈에는 아버지가 정말로 멋져 보여요. 그 아버지의 힘, 능력, 팔루스, 음경이 굉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요, 이래서 아이들은 여자들은 음경을 가진 아빠, 힘을 가진 아빠, 능력을 가진 아빠를 열렬한 존경과 욕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좋은 음경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음경을 경험하는 것도 아이들 속에서 또 나옵니다. 자, 이 아이들 막 구강과학적이 막 한참 지배적이죠. 그럴 때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아버지의 음경을 또 증오와 선망의 대상,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엄마 몸속에 아빠의 음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구강과학적이 막 올라올 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음경 또한 자기들이 파괴돼야 될 나쁜 대상으로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자아이는 증오로 가득 찬 환상이 너무 강렬해서요, 가장 강력한 심층적 불안이 엄마의 혐오스러운 그런 부속물인 아버지의 음경으로 전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엄마를 향해서 이 아이들 증오가 막 올라와 있는데 엄마의 몸 안에 아버지의 음경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강적인 좌절, 미움, 증오를 있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젖가슴에서 아버지의 음경으로 전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해요. 우리 여자아이들 굉장히 아빠를 그 사춘기 때 되면 조금 더 컸을 때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아빠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아빠 멀리 가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밀어내긴 하는데, 그거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라기보다는 그 밑바닥에서는 엄마, 나에게 만족을 주진, 태초로부터 만족을 주지 못한 그 엄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그 가슴속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엄마 구강적 좌절, 그러니까 젖가슴에 대한 좌절이 지금 어디로 딱 전치돼 버립니까? 아버지 음경으로 전치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요런 성발달이 이루어질 땐 요건 참 위험합니다. 요렇게 되면 우리 여자아이들은 남자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서 남자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전치된 그 팔로스, 아버지의 음경으로 전치되었는 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는 나중에 내 성파트너, 배우자에게로 이렇게 다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까지로 이렇게 성발달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이의 가학적 환상, 구강 가학적 환상으로 인한 불안이 막 아이들한테 올라오지요. 그럴 때 아이는 이 불안과 함께 자, 성 리비도도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리비도적인 욕구도 강하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성감대를 통해서 어떤 리비도적인 만족이 자,
이렇게 만족을 충분하게 누리게 되면 아이들은 아이 내면 안에서 과학적인 불안도 어느 정도 다스리는데 사용이 되어지지요. 자, 리비도적인 만족은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불안도 아이들의 불안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불안이 한참 올라올 때는 엄마나 아빠나 이런 좋은 관계, 이 성적인 성관계라고 하는데 이거 섹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서로 포옹하고 하는 이런 성생활들이 이런 리비도적인 만족에 주어지면은 이렇게 엄마들이 좀 아빠들이 잘 품어주면 아이들 안에 내부에 있는 구강과학적인 이 불안 이것들이 많이 다운이 되고 불안이 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를 좋은 아빠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과학적인 환상들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현실 대상의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아이들이 불안이 조금 더 다스려지면서 아이들이 현실 생활에 더 훨씬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강하게 올라올수록, 미움과 증오가 강하게 올라올수록 아이들 성적인 리비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도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따뜻한 애정어린 돌봄이 있으면 과학적인 환상들이 조금 떨어지고 불안도 떨어지면서 아이들 정서 발달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아는 아버지의 음경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했죠. 좋은 음경도 갖지만 또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은 그런 엄마로부터 전치된 미움과 분노의 증오의 나쁜 음경 또한 아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초자 형성과 성생활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요, 지배적인 환상이 좋은 음경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음경에 관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아가 현실에서 좋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면 아이는 좋은 음경을 표상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랑 대상으로 커서 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빠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사춘기나 청년기가 되었을 때 아빠처럼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막 아이가 힘겹게 아빠한테 혼나고 두들겨 맞고 학대받으면서 그런 두려운 양육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내사된 나쁜 음경의 영향을 아이가 받게 되면요, 이 아이는 그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쁜 남자를 이 여자아이는 찾아서 사랑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아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쁜 음경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해하는 그런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애정 대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 아이가 앞으로 그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초기 벌써 이렇게 이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너무 결정론적인 그 경향이긴 한데요, 이 아이의 성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면 우리 딸들이, 그 사랑스러운 딸들이 아빠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